안녕하십니까. 2부 시작하겠습니다. 4. 키스트,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허위 인턴 경력 부풀리기. 앞에는 이제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만드는 거고, 이제는 경력을 부풀리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피고인 정경심은 2013년 3월경 조민의 차의대 의전원 진학을 위해 한영외고 고려대 재학 시절 만든 위, 가, 항 내지 이제 바항에 해당하는 기재된 이제 허위 스펙을 활용하였음에도 차의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의전원 진학을 위해 조민의 인턴 활동의 성실성 등을 강조할 목적으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2013년 3월 27일자 이광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원물질융합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확인서 내용 중 인턴 활동의 총 시간을 강조하고 성실성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광열 씨가 하나 그냥 가짜로 만들어 줬는데,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는 이제 일부에 말씀드린 거에서는 이걸 한번 위조해가지고 차병원 의학전문대학원 차의대 의전원 진학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를. 그랬는데 불합격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서울대 의전원이나 부산대 의전원도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위조 서류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위조한 서류를 다시 위조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위 주거지, 그러니까 자기 집이죠. 반포에 있는 자기 집에서 2013년 3월 27일자 이광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 소장의 이제 명의의 확인서 파일 중 내용 부분을 지우고 키스트 로고와 이광열의 서명만 남겨 그림 파일로 변한 후 이를 워드 프로그램에 붙여놓고 조민이 2011년 어쩌고 분산지가 성실하게, 그러니까 쭉 이게 연구 프로젝트 학부생 연구에 참여하여 이까지 됐는데, 성실하게 요걸 한 글자 더 넣으려고 성실하게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민이 마치 3주간 총 120시간에 걸쳐 키스트 인턴으로 성실하게 실험과 자료조사 업무를 한 것처럼 2013년 3월 27일자 이광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원물질융합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새로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위조를 했죠. 이광열 씨의 사인하고 다 설명을 캡처 떠가지고. 근데 그걸 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위조를 했냐? 한 번 더 위조했는데 그 내용 문구 중에 성실하게를 넣기 위해서. 이쯤 되면 이 사람들 성격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 이런 사람들 알거든요. 뭐냐면, 야, 그거 좀 더 강조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별거 아닌 서류인데 이력서라든지 이력서라든지 어디 제안서 같은 건데 별거 아닌 디테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굵게 쓰면 어떠냐, 칼라를 넣는 게 어떠냐, 또는 대통령 임명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라든지 성실하게 한 글자 넣으려고 다시 위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허위 항서를 새로 만든 범행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하나만 한 게 아니겠죠.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허위 인턴 경력 부풀리기.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그러니까 앞에는 차병원 용으로 만들어 놨던 거고, 그 이전부터 쭉 만들었던 걸 차병원에 제출해봤고, 차병원 떨어지니까 이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해야 되니까 기존에 이제 허위 스펙 증명서들을 싹 다 새로 한 번씩 위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 피고인은 2013년 6월경에 조민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조민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의 경우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등재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아 오히려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제출하지 않는 대신 단순한 체험활동 확인서만으로는 의전원 입시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체험활동 확인서를 활용하여 위 체험활동 확인서의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하고 활동시간도 실제보다 부풀려 96시간이라고 추가 기재하는 등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닌 것처럼 가정한 후 장영표에게 의전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위 인턴십 확인서에 자필 서명토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인턴십 확인서를 새로이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영표 교수는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준 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실하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기소 유예 내지는 이제 특별히 기소하려고 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허위 인턴 경력 부풀리기.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조민의 차의대 의전원 지원 당시
실습 기간에 끝나는 부분이 이제 2009년 7월 26일로 된 2009년 8월 1일자 아쿠아팰리스 호텔 명의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합격하지 못하자. 이것도 웃긴 게 그 호텔 인턴십 확인서까지도 그것도 위조해서 만든 거지만 이거를 그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이걸 같이 넣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 놨다가 한번 딸내미가 어디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한다 그러면 관련 없는 그 특별히 관련이 없는 증명서인데도 이걸 한 묶음을 갖다 다 밀어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 해온 거죠. 제출했음에도 합격하지 못하자 2013년 6월경에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는 조민의 인턴 활동 경력을 부풀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아쿠아팰리스 호텔 허위 경력 확인서에 이제 있는 그 2009년 10월 1일자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박재홍 명의의 허위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새로이 준비하였다.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차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건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정경심은 조민의 차의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 바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합격하지 못하자 그 기보관 중이던 아들 조원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이용하여 이 조원이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받은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장을 이제 이용을 해서 딸 조민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 봉사상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정경심은 조민의 그 서울대 의전원 지원서류 제출 전인 2013년 6월 중순경에 위 조원에 대한 상장을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상장을 스캔한 다음에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캔 이미지 전체를 캡처한 다음 이를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그중 동양대 총장 최성의 직인 부분만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래되는 방식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파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경심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해 보니 총장님 직인이라는 파일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날짜하고 내용이 확인이 된 거죠. 검찰 수사 결과. 심지어 파일 제목도 총장님 직인이었어요. 계속해서 피고인은 상장 서식 한글 파일에 제목, 최우수 봉사상, 이름 조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조민 상장, 아들내미 상장의 발급 번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상장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뭐 제대로 받은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들 조원 상장의 발급 번호를 이용해서 어학교육원 제2012-2-101호라고 기재한 후 위 사람은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 지도를 성실하게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낸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의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이건 도장에 찍혀 있는 이제 그림 파일이었거든요. 아까 잘라낸 이거를 위 상장 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놓고 컬러 프린터로 미리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여기에 컬러 프린터로 그 동양대 총장상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동양대 총장 최성의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위조된 표창장 원본은 직인 자체가 컬러 프린팅이 된 표창장인 겁니다. 그러면 정경심 씨가 만약에 억울하다면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본인이 받았다는 표창장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대학교에서는 모든 표창장에 다 실제 인주를 묻혀가지고 직접 도장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인주가 묻어 있는지 컬러 프린트 된 건지 이것만 확인하면 결백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할 때까지도 존재하던 표창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원본이. 그 사진 찍어서 박지원 의원한테 보여준 거 보셨죠? 갑자기 사라져요. 제출하려니까. 제출 못하는 거죠. 위조를 한 거니까. 그리고 PD수첩에서도 그렇고 무슨 이제 이런 데서도 계속 나와가지고 그 다스베이드에서 나와가지고 그 동양대 표창장 그 종이에 있는 그 금박 이 압인을 어떻게 위조하냐 이걸 은박지를 다 잘라가지고 붙이냐 이렇게 희화화시켰는데 진중권 씨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건 상식입니다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표창장 용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프린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수표 용지 있잖아요. 수표 용지 원본. 수표 용지를 일부러 그리지 말고 그릴 필요가 없이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숫자가 기재되지 않은 수표 용지 원본을 가져다가 여기에 지 마음대로 숫자를 적어 넣는 방식으로 위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위조 방지 이제 이중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원본이니까. 종이 자체는 진짜 종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성현 총장이 이걸 딱 보고 이건 가짜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발급 번호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급 번호가 총장 명의 표창장은 발급 번호가 다른 양식으로 나가는데 이 정경심 씨는 이제 아들이 받았다는 아들이 이제 여기 받은 게 뭐였냐면 그 도양대 이제 총장 명이긴 한데 그 이제 영어 영재 어학교육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인턴하고 받은 뭐 총장 명예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상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번호 어학교육원 제 2012 2-15 이거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고유 번호를 따다 보니까 그 총장 일반적인 총장 전체에 나가는 총장상 번호 양식하고는 달랐던 거죠. 도양대학교에서는 이 번호 이 양식 저 양식 여러 가지 섞었었는데 그러니까 총장이 딱 보니까 이건 우리 양식 아닌데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거 가지고 유시민 같은 사람들은 또 총장이 거짓말하네 뭐 하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그 총장이 뭐 경력을 허위 경력이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 총장이 박사가 아니다. 이런 거는 이 정경심 씨의 이 범죄 행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도둑놈이 소매치기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 피해자가 소매치기라고 해가지고 순수하지 못하다. 저 사람이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저 사람이 피해받았다는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억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도 모두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그다음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확인서 작성. 이건 또 별개의 건입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도양대학교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취임한 후 2013년 5월 10일경 경상북도 교육청의 연구활동 지원사업 공고문을 보고 같은 해 5월 20일 경북교육청에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사업 관련 연구활동 지원 신청을 했으나 그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아직 심사 중이었나 보죠. 조민을 위 연구활동의 보조연구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실제 조민이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은 자신이 어학교육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년 6월경에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민이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그 경상북도 교육청의 지원사업에 선정도 안 됐어요. 선정도 안 됐는데 얘가 내 딸이 지금 내 그 연구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 이제 허위 경력서를 먼저 만든 겁니다. 아직 지원사업에 선정도 안 됐는데. 하여튼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조민이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영재협력사업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그 기 어학교육원 지원을 통해 전달받은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장 직인 파일을 위 동양대학교 센터장 옆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활동 확인서를 만든 것 자체는 이제 정경심 씨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교육센터장이니까. 그리고 이 직인 파일, 전달받은 직인 파일을 여기에 붙이는 것도 정경심 씨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허위였기 때문에 허위 확인서라고 하는 겁니다. 허위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는 돈을 찍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그 5만 원짜리 용지에다가 이제 지 맘대로 10만 원이라고 적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해가지고 지가 쓰고 다니는 거죠. 그 3.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이게 이까지가 이제 쭉
위조 연구, 위조한 사실 관련 내용들이었고요. 입시에 관련한.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도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허위 문서를 만든 게 일단은 위조고, 그 다음에 이걸 행사한 거는 또 별도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해서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혐의는 업무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이 이제 위법 범죄 혐의가 되는 겁니다. 2014학년도 서울대 의전원 수시 모집은 입학 사정 첫 단계인 서류 전형 평가를 위해 학사과정 전 학년 성적 증명서 외에 자기소개서와 비교과 영역 성취 업적 기재서, 그러니까 스펙 관련 봉사활동이나 기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합격권 학생들 사이에서 정량평가인 성적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원하니까요. 모든 입학사정 인자에서 이제 입학사정 요건 중에서 미세한 차이로도 입학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비교과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스펙 분야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지원하는 학생들 성적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펙에서 당락이 갈라진다는 거죠. 또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게 왜 불가능하냐 하면 학생들이 뭐 이 서류 저 서류 스펙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대학에서 또는 외국 기관에서 봉사했다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연구소에서 봉사했다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 서류들을 심사하는 입학사정관이 일일이 다 전화하거나 또는 방문해서 이 학생의 이 봉사활동이 맞는지를 일일이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과거 황우석 사건 때 물뚱님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신뢰에 기반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일일이 다 재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신뢰를 저버린 거죠. 일단은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비교과 영역 스펙의 성취 업적 기재와 증명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가 필수적이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부산대 의전원이나 이런 데도 계속 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만큼 스펙이 당락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험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은 조민의 경우 대학 학점이 평균 땡땡점으로 돼 있고 땡땡점이었으나 지원자들의 성적이 높아 상대적으로 대학 성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서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기소개서와 비교과 영역 성취업적 기재서, 그러니까 스펙 기재서,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제 허위 스펙 사실을 기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그 다음에 단국대 의료원 인턴, 공주대학교 인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키스트 인턴,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허위 스펙 이런 것들을 쭉 기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증빙서류, 허위 활동, 연구활동 확인서 등 증빙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도영대 총장 명의의 위조된 표창장까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재되어 있는 생활기록부 사본을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하는 거죠. 조민은 2013년 6월 17일경 서울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지원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허위 또는 위조된 증명서류들을 제출하여 2014년 7월경 서류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하였습니다. 서울대. 이로써 피고인은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도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을 행사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허위체험활동 확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서울대 의전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래서 이제 업무 방해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위조 사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씨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조민도 같이 공범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대에서는 결과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한 짓거리를 똑같이 또 한 겁니다.
여기에 혐의는 이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위조 사무소 행사 관련 위반 법률 관련한 내용이고요. 이 부산대 쪽도 읽어드리면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은 입학 원서, 대학 성적 증명서 및 자기소개서, 그리고 수상 및 표창 실적 중 학부 시절과 그 이후의 것으로 대학교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에 한하여 그 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장상이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이 대학 총장상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장상을 위조했냐 아니냐가 사실 쟁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왜냐하면 이 총장상이나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이 별도의 이제 가산점으로 표시되게 돼 있거든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스펙으로 입학 규약에 공지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합격권 학생들 사이의 정량평가인 성적에는 큰 차이가 없어 모든 입학 사정 인자에서 미세한 차이로도 입학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비교과 영역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앞에 이제 반복했던 내용이죠. 서류심사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비교과 영역에서의 성취업적 기재와 증명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가 필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은 조민의 경우 대학 학점이 평균 땡땡점 정도였으나 지원자들의 성적이 높아 상대적으로 대학 성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에서도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 정경심은 2014년 6월경 조민과 함께 조민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 지원을 위한 입학 원서 경력란에 공주대 경력, 한국과학기술원 경력, 그 다음에 키스트 경력, 동양대 표창장 등 총 이제 한 7, 8개 경력을 쭉 허위로 기재를 했고요. 또 조민은 2014년 6월 10일경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지원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제출하여 이 표창장이 이제 사본입니다. 복사액을 제출한 겁니다. 제출하여 1단계 서류 전형 및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진행되는 2단계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 서류로 합격을 한 것이죠. 이게 증거도 다 이제 컴퓨터에서 나왔고요. 증언도 확보도 다 된 겁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요까지가 이제 입시 비리, 입시 부정, 입시 범죄 관련한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큰 3절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허위 보조금 수령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 경북 이거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사기가 되거든요. 피고인은 2013년 5월 14일경 피해자 동양대 산업협력단을 통해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피고인은 동양대도 속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북교육청도 속이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동양대 산업협력단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동양대 산업협력단을 통하여 경북교육청에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이 2013년 5월 20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영어 영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연구보조원 2명에 대한 수당 16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00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상북도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사업 선정 결정을 통보받고 2013년 7월 29일경 피해자인 동양대 산업협력단의 위 신청 내용대로 간접보조금 1200만원이 교부되었다. 이 동양대 산업협력단이 왜 피해자가 되냐 하면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이게 허위로 밝혀지게 되면 일단 정경심 씨는 동양대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이 경북교육청에서는 정경심 씨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물론 같이 연대 책임 묻긴 하지만 일단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동양대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대 산업협력단이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
정경심 씨가 동양대 산업협력단, 그다음에 경북교육청 두 군데다가 사기를 친게 되는 거죠. 법률상으로는. 피고인은 2013년 12월 31일경 피해자에게, 이게 피해자인 이제 동양대 산업협력단에게 마치 조민과 또 뭐 땡땡땡이라고 동양대 4학년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위 사업의 연구 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연구 보조원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조민과 이 땡땡땡은 위 사업의 연구 보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연구 보조원으로 둘 다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정경심 혼자서 한 겁니다. 프로젝트를. 피고인은 2013년 12월 31일에 이에 속은 피해자인 이제 동양대 산업협력단으로부터 조민과 땡땡땡의 계좌로 각각 160만원씩 총 320만원을 지급받은 후 2013년 2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지급받고 한 달 있다가 그 땡땡땡으로 하여금 2013년 12월 31일에 지급받은 160만원을 다시 조민의 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도록 한 뒤 조민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조민이 160만원 받고 땡땡땡이라는 친구가 이제 160을 받았는데 한 달 있다가 이 160만원 다시 조민한테 보내주라 라고 한 거죠. 그럼 조민이 320을 꿀꺽 한 거죠. 혼자서. 이걸 조민이 썼는지 정경심이 썼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위로 신청한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니까 활동 안 한 연구원 이름을 가라로 올려가지고 그 연구원 인건비까지 받은 거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또 한참 나가야 되니까 일단 2부에서 잠깐 끊고요. 3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